저는 1학기 말 초5 아이들에게 받아쓰기 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저는 작년과 올해 초5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5학년 아이들과 학기 말 받아쓰기 시험을 봤습니다. 대부분 받아쓰기는 초등 저학년 때 많이 보는 평가입니다. 과연 고학년인 5학년 아이들에게 왜 받아쓰기 시험을 보게 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출발! 초등학교에서 보는 받아쓰기는 되게 비슷한 형식이 있습니다. 국어 교과서에서 중요한 문장을 찾아 미리 급수표를 만들어서 나눠줍니다. 그리고 사전에 평가 일정을 공지하고 배부한 급수표 안에서 시험을 봅니다. 보통 1학년 1학기 때에는 기초 한글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받아쓰기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고 1학년 2학기 때부터 많이 봅니다. 2학년 때에는 받아쓰기 평가를 보는 선생님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가 중학년이 되면 받아쓰기 시험을 보지 않는 편입니다. 고학년에서 받아쓰기 시험을 보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저학년이더라도 전반적으로 받아쓰기를 하지 않는 선생님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건 아이들이 받아쓰기 시험에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2023년 6월 16일 매일경제의 초등생의 받아쓰기, 일기쓰기 시키면 큰일 난데 왜? 라는 기사의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받아쓰기. 과거에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수업시간에 의뢰, 통과 의뢰처럼 하는 과정의 하나였지만 요새 초등학교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라고 한다. 받아쓰기가 아동학대로 간주되면서 학부모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 일부 학부모들은 받아쓰기를 아이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 주장하면서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한다고 한다. 일기쓰기도 같은 맥락에서 정서적 학대로 여겨진다고 한다. 게시물을 올린 A씨는 받아쓰기나 일기쓰기가 이같이 취급되면서 아이들의 글씨체는 엉망이 됐고 맞춤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키지 못하는 현실이 됐다고 개탄했다. 일단 요즘 아이들의 맞춤법 수준은 정말 심각합니다. 글씨체가 엉망인 것도 사실이지만 맞춤법을 제대로 지키는 아이들이 드뭅니다. 정말 기본적인 맞춤법도 틀리고 겹받침 글자를 정확하게 못 쓰는 아이들도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맞춤법이 엉망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책을 읽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게임과 영상만 많이 봅니다. 학교에서 글을 쓰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 매달 반 아이들과 함께 국어시간 글쓰기를 합니다. 창의적 글쓰기와 논리적 글쓰기를 하고 제가 일일이 강평을 해줍니다. 학업 성적이 뛰어나고 글을 잘 쓰는 아이들도 맞춤법에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쓴 글을 사진 찍어서 대형 TV 화면에 보여주며 빨간 펜으로 강평을 하면 글씨체가 엉망이고 맞춤법을 많이 틀린 아이들은 무척 부끄러워합니다. 이제 그만. 그래서 작년 5학년들과 받아쓰기 시험을 봤고 올해 역시 아이들의 맞춤법 문제가 심각하여 다시 받아쓰기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아마 맞춤법 실력이 부족한 게 비단 저희 반 아이들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5학년 1학기 국어가 총 10개 단원인데 그중 200개의 문장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100문장씩 나눠서 그중 20문장 평가를 2번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미리 200문장을 정리한 급수표를 만들어 나눠주고 평가 일주일 전부터 공지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문장 중 똑같이 20개를 시험 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아이들이 학습 능력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실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미리 배부한 100문장 중 똑같이 20문장을 시험 보는 것이니 꼼꼼하게 집에서 준비하면 평소 수학 실력이 부족한 아이들도 받아쓰기는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20점 만점 중 1차 받아쓰기 평가의 전체 평균 점수는 12점이었습니다. 다 맞은 아이는 27명 중 딱 한 명이고 1개 틀린 아이는 없고 2개 틀린 아이가 몇 명 있었습니다. 20문장 중 10점 이하인 아이들은 7명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쓴 문장을 채점하다 보니 너무 어이없어서 실수하게 되는 답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가미로 다시 내뱉는 과정이 정답입니다. 이 문장을 제가 천천히 또박또박 3번 읽어줍니다. 아가미로 다시 내뱉는 과정. 아이들이 오답으로는 아가미로 다시 내뱉는 과정,
아가미로 다시 내뱉는 과정 등 받침을 틀리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장 깜짝 놀란 오답은 아가리로 다시 내뱉는 과정입니다. 웃자고 틀린 게 아니라 아가미를 아가리로 쓴 아이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받아쓰기 급수표를 미리 나눠줬고 그것을 충실하게 공부했다면 이렇게 오답을 하지 않았을 텐데 준비가 소홀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학년들에게 받아쓰기 시험을 보는 게 맞는지 고민했습니다. 앞서 소개한 뉴스도 있고 분명 아이들은 평가 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게다가 받아쓰기는 4학년 때에도 대부분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받아쓰기는 한글 교육의 가장 기본이고 낱말이나 문장을 맞춤법에 맞게 쓰는 연습을 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대부분 맞춤법 실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것이 쉽게 개선되지 않습니다. 학년이 올라간다고 시간이 지난다고 맞춤법 실력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아쓰기 시험을 2번 보았고 아이들에게도 맞춤법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최고예요. 그러면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맞춤법 실력 향상을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집에서 우리 아이의 학년에 맞는 받아쓰기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부모님께서 아이의 국어 교과서를 보며 받아쓰기 급수표를 직접 만드셔도 좋고 그것이 번거롭다면 인터넷에 우리 아이 학년에 맞는 받아쓰기 급수표를 검색하면 쉽게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게임하듯 받아쓰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가끔은 역할을 바꿔서 아이가 부모님께 문제를 내고 부모님이 받아쓰기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부모님이 홀랑 받아쓰기를 다 맞으면 재미없으니 아이가 혼동할 만한 문장을 몇 개 일부러 틀립니다. 아이가 채점을 하는 과정에서 꼼꼼하게 봐야 되니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고 부모님이 틀린 문장을 설명해주며 기쁨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받아쓰기가 아이에게 지나친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면 문항수를 줄이거나 틀려도 괜찮다고 말해줍니다. 만약 받아쓰기가 정녕 우리 아이와 맞지 않는다면 그 대안으로 필사하기와 정독하기도 괜찮습니다. 아이가 좋은 책을 따라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장의 구성과 맞춤법을 익히게 됩니다. 또한 책을 읽을 때 천천히 소리내서 정독하도록 시킵니다. 요즘 아이들은 책을 지나치게 빨리 대충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끔 아이가 낭독하는 걸 녹음해서 부모님과 함께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를 다시 받아 써보는 것입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초 아이들에게 받아쓰기 시험을 보는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 아이들의 맞춤법 실력이 너무 부족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작은 노력 차원이었습니다. 맞춤법 실력은 시간이 지난다고 늘지 않습니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학교에 진학하여 수행평가와 글쓰기를 위해 맞춤법은 기본으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받아쓰기 평가, 필사하기, 정독하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